반갑습니다. 홍 사장입니다. 오늘은 목적이 있는 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적이 있는 저축이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 통장의 잔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모아야 되는,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목적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 목적의 크기와 정확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잔고의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저축은 저희 와이프인 김 여사가 만들어낸 프로젝트고요. 어제 바로 목적이 있는 저축 프로젝트 1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목적이 있는 저축이 무엇이냐? 내가 저축을 하는데 그냥 돈이 남아서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하기 전에 내가 왜 저축을 하고 이 저축한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세워놓고 저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3개월일 수도 있고요. 길게는 1년일 수도 있겠죠. 이번에 김 여사가 시작한 것은 3개월로 단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예를 든다면 목표는 한 달에 400만 원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연초까지는 와이프가 휴직을 하고 있었지만 복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벌게 되는 월급으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그 소비욕을 억제하고,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그만큼의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더 소비를 관리하고 저축액을 늘리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3개월 뒤에 있을 우리 투자 물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을 세웠고요. 그에 따라서 400만 원이란 월 400만 원을 모으겠다는 목표가 생긴 것이었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냐? 그 계획이 이 목적이 있는 저축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400만 원을 모을 것이냐?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인데요. 이때는 우리가 미라클 일주일 지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미라클 일주일 지갑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써야 되는 비용을 일주일 단위로 체크하는 겁니다. 가계부가 아니라 내가 쓸 돈을 일주일 간격으로 리셋하는 것이죠. 목표가 한 달에 400만 원을 모을 것이면 총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400만 원을 월 4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600만 원만 써야겠죠. 그럼 600만 원에 대해서 일주일씩 4주를 나누면 15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일주일에 150만 원만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면 4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생활비를 100만 원으로 하겠다. 그 100만 원을 5로 나누게 됩니다. 5로 나누게 되면 20만 원씩이겠죠. 그렇게 4주 동안 일주일에 20만 원씩 쓰고 나머지 하나는 여비로 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돈, 그 생활비 외에 들어가는 돈을 그 20만 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각자에 대한 그 생활비에 대한 한도는 다를 겁니다.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00만 원일 수도 있고 처음 시작부터 너무 타이트하게 쪼으면 안 되겠죠. 내가 모아야 될 목표 4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남는 돈을 쪼개서 일주일 단위로 써야 될 돈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가계부가 한 달 단위죠. 하지만 이것을 일주일 단위로 쪼개게 되면 내가 하루 만에 돈을 다 쓰게 되더라도 단 6일만 참으면 다시 일주일이 리셋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마트 장을 무리해서 봐서 만 원밖에 안 남았어도 그 만 원으로 6일만 버티면 그 다음 주에 다시 20만 원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내가 한번 실수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즉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한 달 단위로 하게 되면 초반에 모든 것을 다 써버리게 되면 그 한 달 동안 참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또한 일주일 단위로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나의 소비 패턴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한정된 돈에서 어떻게 소비를 알뜰하게 꾸며보기도 하고 내 소비 패턴을 바꿔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요리도 바꿔보고 다른 것도 시도해보고 뭐 도시락도 싸서
외식비를 줄여보기도 하고, 매일 사 먹던 것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마트에 살 것을 시장에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사지 않는 일주일을 보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 시도하고 도전해보고 변화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미라클 일주일 지갑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소비에 대한 패턴을 많이 바꿨지만, 또 이런 미라클 일주일 지갑이라는 또 도구를 보고는 또 많이 감탄했거든요. 우리 머릿속에는 아낀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미니멀리즘 통해서 불필요한 것을 사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에 있었지만 아끼지는 않고 있었죠. 허리띠를 졸라맨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 미라클 일주일 지갑 역시 돈을 아껴서 무언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이 틀 안에서 무엇이든 바꿔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도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이 있는 저축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관심 있으신 분은 6월달부터 다시 2기를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김여사 블로그를 그 밑에 상세 내용에다가 표시해 둘 테니까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있는 저축.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따른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